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갑오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오일주는 이 갑목과 오화의 조합이죠. 그래서 이 오화는 불을 상징합니다. 불을 상징하고 있고, 갑목은 나무니까 이게 이제 불타는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죠. 나무가 불타는 형상이에요. 불타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분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목. 불타는 나무다. 이렇게 또는 큰 나무 아래에 모닥불이 있는 그런 형상도 되지요. 이게 다 똑같은 현상인데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면은 어, 학문에 그러니까 그 학문을 하다가 중간에 중도에 그만두는, 그러니까 학문이 중도에 좌절되는, 또 뭐 자이든 타이든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그런 현상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이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분목의 현상으로 인해서 그 인내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약하게 되고, 그 굉장히 폭발적인 성향, 그 다혈질적인 성향, 그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또 학문이 중단되지만 또 학문에 대한 갈증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외에 이 일지에 있는 오화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제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갑오일주는. 그래서 비밀이 없고 그냥 말을 이렇게 막 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굉장히 인정도 많고 다정다감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다정다감하고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거나 또는 구설수에 자주 휩싸이거나 이런 현상들을 보입니다. 또 이제 나무가 불탄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 기술이나 예술 방면에 조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일신에 대한 어떤 비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화가 탕화살이면서 동시에 현침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갑오일주의 특징은 이 갑목은 이제 나무고 큰 나무고, 오화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 아래에 매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오일주는 대체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외모가 출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모가 있죠, 여자라도.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외모가 수려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목을 많이 끌게 되니까 이성으로부터 유혹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분주하고 바쁘고 그런 사람이고, 또 외정, 남자든 여자든 이 외정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갑오일주 자체가 신살로 홍염살이거든요. 홍염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또 다른 하나의 갑오일주의 특징은 뭐냐 했을 때, 이 갑오일주는 이 오화는 말이잖아요. 말이고, 갑목은 이제 이 갑옷을 입은 병사의 물상입니다. 그러니까 말 위에 있는 갑옷을 입은 병사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는 장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모가 이렇게 고고하고 도도하고 늠름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역량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아나무인적인 그런 태도도 보이고, 말도 막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이제 상처도 주고, 그렇게 되니까 또 구설에 노출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거나 마음에 들면은 굉장히 잘해줘요. 잘해주고, 또 월등한 상대, 그 역량이 탁월한 상대나 그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상대를 만나면은 또 쉽게 굴복해버리는 그런 성향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갑오일주는 언변이나 재치, 수단 이런 것이 굉장히 좋고,
승부욕이라든가 추진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갑오일주의 가장 좋은 점은 승부욕이나 추진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다정다감한 거 이런 것이 된다면은 단점으로는 지구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내심이나 지구력이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갑목은 이 오 중에 있는 기토와 이렇게 암합을 해요. 갑기합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재물에 집착한다든가, 또 남자 같으면 이제 바람둥이가 되기가 쉽죠. 재성과 암합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정다감한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남자든 여자든 이 관성, 경금, 이 관성이 사유축에서 삼합을 하는데 오화는 욕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태로 따졌을 때 이 일지 오화는 경금의 욕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성의 덕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자도 갑오일주면은 남편의 덕이 없기가 쉽고, 남자는 이제 관성의 덕이 없으니까 직장이라든가 또는 자식과의 인연이 길지 않게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갑오일주는 이 일지 오화, 이 오화의 상관성이 되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그런 일주가 돼서 이 사람은 그 승부욕이라든가 추진력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구력은 약해서 매사에 하는 일들이 긴 시간을 두고 하지를 못합니다. 속전속결을 해야 되는 그런 뜻이, 그런 일에는 잘 할 수가 있죠. 속전속결. 그런데 기간이 긴 거, 그러니까 단거리는 잘 하는데 장거리 마라톤 선수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지구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용두사미가 되기 쉽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되고요. 포태적으로 따져 본다면은 이제 이 갑오일주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재성, 그러니까 재성이 노광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토, 이 무토가 노광지에 있는 거예요. 무토가 인오술 삼합에서 왕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토가 편재니까 재성이 노광지에 있으니까 그 재물의 덕이라든가, 남자라면 이제 이성의 덕, 이성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 자체가 홍염인데다가 이성운도 좋으니까 바람둥이가 되기가 쉽죠. 남자라면은. 그 외에 이제 식상이 노광지에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이거 화토동법이니까 병화도 똑같이 노광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력이라든가 승부욕은 좋은데 이 일간이 특히 약하게 돼버리면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일에는 참을성이 없어서 굉장히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사람이 되게 정도 많고 다정다감하고 재밌고 언변도 좋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지오화의 이 현침이라든가 상관성으로 인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갑오일주가 을사년에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이 을목은 급제가 되고 사화는 이 갑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목이 해묘미에서 삼합을 하니까 사화는 병지에 해당이 되죠.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갑오일주의 을사년은 요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명확하게 길과 흉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대체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기가 쉽고요. 또 학생, 그러니까 학업에 전면하는 사람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또는 뭐 라이벌로 인해서 좀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직장이든 학업이든 다 그런 현상이 생기기가 쉬워서 썩 좋은 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연애에 관련되는 사건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나 여자라면 아주 좋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는 데는 좋은 운이 될 수 있고, 사업도 역시 보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강 부분에는 대체적으로 좋은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갑오일주가 을사년과의 관계는 이제 그러한데 사주 전체에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천간에 갑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을사년이 올 것 같으면은 이 경우에는 지지에 뭐 인이라든가 또는 묘라든가 이런 게 없는 구조라면은 가불이 있는 것이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지에 인이나 묘가 있다면은 이 가불이 있으면 또 비겁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반가운 기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에 쳐서 야심차게 뭔가를 하지만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고, 또 천간에 병이나 정이 있다고 했을 때는 병이 있는 경우에는 좋은 해가 될 수 있고요.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또 이것도 격국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천간을 두고 보면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무토나 기토가 있는 경우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천간에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은 탈재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재하기 쉽죠. 그래서 안 좋은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경금이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해가 될 수 있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금이 있으면 좋지 않을 수가 있다. 물론 경금이 있을 때도 이것이 이제 뭐 해월이나 자월에 갑오일주다. 그러니까 월지가 해나 자라면은 이 경금이 있으면은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주는 전체 구조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를 빼고 그냥 얘기하면은 경금이 있으면은 좋은 해가 되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신금이 있을 때는 뭐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신금이 있다고 해서. 그러나 뭐 크게 길하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나 계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을사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천간에 임수나 계수가 있으면은 을사년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구설수나 경쟁자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지로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신이라든가 지지 어딘가에 신이나 해나 또 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뭐 좀 다소 번거롭고 좀 불편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유라든가 유나 축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오일주가 을사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